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 인하 뉴스를 보시면서 오늘 장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약간 매파적인 부분도 상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들도 빌미로 삼아가지고 또 조정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까? 예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돌아가는 시장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정상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뭐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자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수익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고 풋클로징 하나둘씩 진행하는 그런 형국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머니케어 뉴스도 오늘도 풋클로징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더 욕심내면서 투자해가서 수익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새 남들 돈 벌어주기 28년 차고 내년이면 29년 차가 되는데 그런 세월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무리수를 두게 되면 힘들더라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수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덜 먹는 것뿐이지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정적인 또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또 파괴적으로 공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안전한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 뭐 무리수를 뛰어가면서까지 또 제가 이 12월 연말 가는 과정에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종의 미를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5년 234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14번째죠. 물론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 드리블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데려다가 일부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비중 한 50%는 수익을 만들어내시고요. 일단 9%는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드리블 해 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량 남겨뒀다가 근데 갑자기 어떤 매물이 크게 터져가지고 아래로 늘려주잖아요. 그럼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예를 들면 양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추가 드리블 가능, 셀프 처리 이런 거 얘기 드리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거 제가 표현을 해드릴 때 앞으로 우리는 시그널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드리블이 가능하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는 더 드리블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한 50%만 수익 확보하고 또 이런 케이스 어떻게 됩니까? 눌릴 경우는 비중 확대 좋은 거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또 추가 드리블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GKL에 대해서 제가 신규 편입 의견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14,335원 저는 요거 2회에 나눠서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평단가가 시작부터 평단가가 저렇게 시작이 되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낮은 곳에 있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보다는 어차피 얘네들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카지노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많이 먹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스윙 거래하는 거니까 드리블이 좀 더 편한 그런 종목들을 선택한 것이 바로 GK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상방이 뭐하다?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4,190, 지금 4,170 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익을 추구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하고 투자는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래로 눌릴 확률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수익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익 만들어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또 추가로 만약에 상승하는 상승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따라가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분들께서 이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나면, 다음 넥스트, 새로운 종목을 갖다 찾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는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찾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익 내기가 상당히 버거 수익 내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케어맨이 잘 또 진행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드리블 할 건 드리블 하시고 수익 실현할 건 수익 실현하는데 지금 구간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을 즐겨와서 지금 14번째까지 수익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15번째도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 월간 우리가 목표로 한 것들을 금방 만들어 내놓고 나면 나머지 것들도 뭐예요?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 조금 눌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평단 조절해주거나 신규 또 종목을 갖다 공략할 수 있는 걸 계속 발굴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순환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4종목이 새롭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뭡니까? 리스크를 해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시켜준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의도 놈들, 쉽게 말하면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전략들은 뻔할 겁니다. 큰 틀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연간 실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밑에서 살짝 올라오는 것들도 섣불리 막 들어가거나 평단 조절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부의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더 지금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일진전기에 대해서 오늘 상승 파동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사실 저는 못마땅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제가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일진전기가 중장기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다. 수주장고 좋죠. 앞으로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력 설비 수요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HVDC 케이블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신규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건 알겠어요. 일단은 근데 컨텐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매수세가 오늘 들어와서 강하게 쳐주는 거 이해는 가긴 하지만 저는 그 리포트 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페이크를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모니터링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진전기가 쳐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양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수주장구와 계속해서 공장 증설하고 캐파 늘어나고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 그것만 우리가 확인이 되면 사실은 주가가 많이 눌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급등할 만한 상황도 사실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전전기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워낙 그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 리포트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했던 사람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거짓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글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둘 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건 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늘어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늘렸다 살짝 올라오는 건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1분기 쪽에서 어떻게 상승열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주당 EPS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부분도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반영에서 내년 1분기 걸 갖다 끌어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랬을까? 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그러면 전문 투자하는 애들이 그걸 갖다 벌써 땡겨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건 무엇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저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상승을 하고 나면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동종목의 실적이 가장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그 리포트 가지고도 지금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지금 한번 쳐줄 수도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너무 빠르다. 그럼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그 3개월 동안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번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올라간 거에 절반을 토해내든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내용들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이걸 읽어 주셔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이게 선반영에 쓸 리는 지금 없다라는 것들도 제가 체크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런 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성장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들인데 최근 실적 좋은 것만큼은 충분히 어떻게 돼요? 반영을 먼저 선반영을 한 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우리 시점이 상당히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수렴을 해준 것까지 오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 자체가 아주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가는데 EPS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 충분히 올라가던 부분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임이 틀림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전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다 건들지 않고 모니터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제가 확인한 건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 올라주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55,000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저는 현상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아니잖아요. 이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놨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차익물이 나와서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연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에 수렴해주는 이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간이 언제쯤 되겠어요? 예. 12월 말에서 한 1월 중순 이쯤 구간에 이 안에 들어오는 구간이 형성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줘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에 동사는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거만큼 여러분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치고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떤 상황이든 55,000원이 온다 하지 않은데도 올라가다가 다시 차익물이 발생이 되면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55,000원에 여러분 달랑 걸어두고 기다려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일진전기가 나쁘단 말이야? 아니요, 나쁘단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좋을 거다. 다만 지금 당장 오르는 것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표현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해도 된다. 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다음은 HD 현대해마린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PER 한번 체크해 볼까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일단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동종업에 대한 것들은 총상적으로 보면 15 정도 PER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이제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년도 가이던스는 사실은 조선업계는 상당히 제2의 성장 포인트가 된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또 하나 좀 우리가 포인트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야,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제 18%, 21%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걸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되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EPS 부분은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 다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반기 들어오면 이 숫자가 좀 잘리긴 했는데요. 뒤에 저게 820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이클이 좀 들어갔다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EPS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일진전기 보는 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밸류에이션 충분히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26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다르게 좀 바라보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HD현대 마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PER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만 나와주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제 2, 3년 정도의 과정에서는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2025년도에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레벨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밸류를 평가받은 걸까라고 한번 캐시션 마크 던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해서 올라왔으면 다시 수렴하는 이 자리 구간이 저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시그널을 한번 줬잖아. 이 자리에서 공략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시장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요 중간에 그 올라간 이 내용은 뭐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예, 최근에 보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거 뭐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그거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온 것들인데 일단 이게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전방업체 있잖아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그 뒷단에서 그럼 앞으로 좋을 게 뭐야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저는 충분히 또 도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평선이 다 모일 겁니다. 60일, 20일, 120일 이 자리. 그 자리가 8만 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뭐 8만 2천 원, 8만 3천 원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금 시간 주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적정한 매수 타임에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1, 2평 정도부터 우리가 초병 보내놓고 평단 조절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서 여러분들 모두가 땡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구간에는 우리가 다른 거 있잖아요. BHI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우리가 공략해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할 때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공략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구정 그쯤 근처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일찍 공략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계속 저점은 찍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6만 5천 원 정도 올 때는 우리가 재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6만 5천 원 정도에 일단은 뭐 모니터링 걸어두시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만 5천 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윗단에서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20일과 저기 선에 있는 거 60일 선이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아래로 끌고 내려와야 돼서 일단 다시 수렴해 줘야지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일단 뭐 기본적인 기술적 평가로 보면 저 자리 수준에서 수렴을 해주면 아주 좋은 우리가 타점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충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거래일 정도의 조정을 받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10거래일 지나고 나면 얼마까라고 생각하면 12월 말에서 1월 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14,335원에 일단 기준가 했고요. 비중은 15%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 아래쪽으로만 매수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생각하고 이거 기다려주는 건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됩니까? 예, 구정 연휴 아시겠죠? 그때까지 쭉 기다려주다가 가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률 나옵니다. GKL 갖고 우리가 아니면 뭐 파라다이스 같이 뭐 이런 카지노주 가지고 말입니다. 수익률 30% 40% 이렇게 바라고 거래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뭐 추세적으로 뭐 성장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건 짬짬이 이러다가 중간중간에 뭐 하니까 포트폴리오에 반찬 하나 추가하는 것들이죠. 매일 먹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된장찌개 같은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있게 매일 올라오는 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저는 분명히 뭐 한다 그랬습니까? 수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장 가동 되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아니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50% 정도만 떨어지게 되면 공략을 해주자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자, 금호석유화학도 제가 좋다. 그러나 다만 어떻게 돼요? 지금 조금 조들림이 들어온 상태에서 공략을 하자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이거 좋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개선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그널 쪽으로 제가 항상 분석해드린 거 있잖아. 일단 아래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한번 수렴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갔으면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예, 이 자리로 수렴을 해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쳐 올라가는 것들. 그때 파동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사람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석유화학 쪽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뭐 괜찮아요라고 하니까 막 갑자기 쭉쭉 들어왔는데 실제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내년도도 실적은 계속 적자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안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10월 달에 한번 롯데케미칼 같은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데이터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금호석유화학만 상당히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그 데이터가 좋은 걸 가지고 거래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계야만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계야맨클럽 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